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회사 시스템이 전부 멈춰버리고 화면에는 시뻘건 경고 메시지만 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와,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이런 디지털 대재앙 속에서 우리를 구해줄 비상계획, 사고 대응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요란하게 경보가 울리고 서비스는 완전히 마비됐어요. 설상가상으로 고객 데이터가 줄줄 새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다음 한 수가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먼저 우리가 왜 이 주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뤄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핵심은 간단합니다. 공격은 피할 수가 없다는 현실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요즘 같은 디지털 세상에서 보안 사고는 더 이상 혹시라도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는 만약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언제 터지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만약 이 언제를 대비한 계획이 없다. 그럼 그 순간 조직은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피할 수 없는 혼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문제 제기는 그만하고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 그 해답이 바로 사고 대응 계획에 있습니다. 사고 대응, 우리가 흔히 IR, 그러니까 인스턴트 리스폰스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그냥 기술적인 조치 몇 개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이버 공격이 터졌을 때 그 뒷수습을 하기 위한 아주 체계적인 조직적인 접근 방식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디지털 세상의 소방서 대응 매뉴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진짜 불이 났을 때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딱 훈련받은 대로 신속하고 침착하게 움직이는 거, 바로 그거죠. 이렇게 잘 짜인 계획이 누리는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딱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냥 작은 사고랑 회사 문 닫을 정도의 대재앙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첫째, 일단 피해가 더 커지는 걸 막아서 출혈부터 멈추고요. 둘째, 최대한 빨리 시스템을 되살려서 비즈니스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거죠. 그리고 셋째, 이 모든 과정에서 들어가는 돈, 즉 비용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자, 아까 소방관 비유를 들었잖아요. 이걸 계속 이어가 볼게요. 디지털 화재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 이 사람을 바로 초동 조치자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시스템 관리자나 보안 분석가 같은 분들이겠죠. 이분들의 빠르고 정확한 첫 판단이 전체 대응 과정의 성공과 실패를 가릴 정도로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 디지털 소방관들은 대체 어떤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까요? 이제부터 사고 대응의 구체적인 단계들, 일종의 작전 계획서, 바로 대응 플레이북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고 대응이라는 건요, 한마디로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 나가는 6단계짜리 여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건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아무 일 없을 때 미리 계획하고 훈련해 두는 거죠. 그러다 사고가 터지면 그걸 탐지하고 분석하고 더 퍼지지 않게 봉쇄합니다. 그 다음엔 공격의 원인을 제거하고 시스템을 복구하죠.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마지막 단계, 사고 후 활동을 통해 이번 일에서 교훈을 얻고 다시 첫 단계인 준비 태세를 더 강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순환하는 구조라는 걸 이해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 여러 단계 중에서 특히 봉쇄 단계는 초기 대응의 성패를 가르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말 그대로 공격이 더 이상 번져나가지 못하게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불이 옆 건물로 옮겨붙지 못하게 차단벽을 세우는 것처럼 감염된 서버를 일단 네트워크에서 빼버리는 거죠. 얼마나 빠르고 과감하게 봉쇄하느냐에 따라 피해 규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봉쇄로 일단 급한 불은 껐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남아있는 불씨까지 완전히 없애버려야죠. 그게 바로 제거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증상만 없애는 게 아니에요. 악성 코드 자체를 지워버리거나 해커가 들어왔던 시스템의 구멍, 즉 취약점을 아예 막아버리는 것처럼 공격의 근본 원인을 뿌리째 뽑아내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해야 똑같은 공격을 또 당하지 않겠죠? 이제 시스템도 다 복구됐겠다. 그럼 이제 다 끝난 걸까요? 천만에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단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번 공격을 통해 제대로 배우는 과정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구분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사고가 끝나고 나서 하는 활동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뉘거든요. 하나는 근본 원인 분석인데 이건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대체 왜 이런 일이 터졌지? 하고 그 뿌리를 파고드는 거죠. 반면에 교훈 도출은 미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우리가 대응하면서 뭘 잘했고 뭘 못했지?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과정이에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결국 이렇게 효과적인 사고 대응 체계를 갖춘다는 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는 이득이 뭘까요? 제대로 된 사고 대응은요, 단순히 망가진 시스템을 고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나중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니 증거도 잘 보존하고요. 또 고객이나 투자자들과의 신뢰를 지켜내는 역할도 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끔찍했던 재앙을 우리 조직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학습의 기회로 바꾼다는 점이에요. 그냥 공격당한 피해자로 남는 게 아니라 이 위기를 발판 삼아 더 단단해지는, 소위 말하는 회복 탄력성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사고 대응 계획이라는 건 그냥 만들어서 서랍에 넣어두는 문서 한 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에 맞설 수 있는 조직 전체의 준비된 마음가짐이고 하나의 문화인 셈이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조직 그리고 여러분의 팀은 과연 준비되셨습니까?